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독학으로 끝장내는 SMAT A 모듈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으로 끝장내는 SMAT 교재는요, 제가 3년간의 시험을 분석해서 시험에 출제된 문제만을 수록한 핵심 교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그 교재에 수록된 모든 기출은 시험에 모두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또한 저희가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 교재 외에 무료 시험 출제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프린트를 해보니까 제가 B5로 프린트를 해보니까 한 50매 정도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모듈별로 50매 가량의 무료 기출을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제가 교재에 수록할 경우에는 교재 분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교재 분량이 늘어난 만큼 또 교재비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료로 우리 독학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매해 시험을 보고 교재를 업데이트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 무료 기출도 제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분량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은요, 연구소 교재와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다량의 기출 문제와 그리고 생산성 본부의 오픈 기출 문제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A 모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은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으로 제1장 매너와 에티켓의 2회부터 5장 전화응대 매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예의범절 에티켓 매너를 우리가 먼저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티켓 예의범절 매너는요,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는 것과 그리고 에티켓과 매너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의범절 먼저 보면 예의범절은 이제 에티켓과 그죠? 서양의 에티켓과 매너가 합쳐진 동양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의범절은 개인이나 집단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다. 또한 남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라던가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예의범절이라고 한다. 일단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상에서 갖추어야 하는 모든 예의와 절차,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건드려지는 부분이죠. 예의범절에 대한 그 개념을 질문을 할 때 일상에서 갖추어야 하는 모든 예의와 절차를 우리가 예의범절이라고 한다. 그다음 유교의 도덕적 기본 사상인 뭐에 근간을 둔다고요? 네, 삼강오륜. 네, 삼강오륜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의범절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네, 바로 예의범절은 반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행해야 되겠죠?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때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행하는 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강의는요, 작년과는 다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만을 콕콕 집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강의이고요. 그리고 특히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티켓의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에티켓은 개인 간의 예법을 가리키며
개인 간의 예법, 그렇죠? 에티켓은 개인 간의 예법을 일컫는다. 이게 가끔 시험에요. 뭐에 많이 출제되냐면 의전. 네, 의전을 그 의전에 대한 개념을 질문을 할 때 개인 간의 개인 간의 예법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아니죠. 개인 간의 예법은 바로 에티켓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의전은 뭐예요? 국가 간이죠. 개인 간이 아니라 국가 간. 아마 이제 의전 뒷장에 의전할 때 이 부분에 나오겠지만 제가 미리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간의 예법을 일컬으며 그래서 국제 간의 외교 의례를 프랑스어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 장소, 상황 우리가 이거를 TPO라고 하죠. 에 따라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뭐냐 누구나 지켜야 되는 뭐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될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적인 약속이다 라는 거죠. 사회적 불문율이다. 네, 이 부분이 그 에티켓에서는요 많이 건드려져요. 왜? 에티켓에서는 이 사회적인 약속 또 여기 보시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기초 행동 양식이다. 또 여기 보세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자, 이 지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티켓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지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에티켓의 그 시험에 출제가 되면 가장 많이 건드려지는 부분이 이거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적인 성격을 띈다. 즉 어떤 성격이에요? 당위성을 띠는 거죠. 예. 뭐예요? 누구나. 네, 이 말은 뭐야? 누구나 지켜야 된다. 누구나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죠. 자, 에티켓은 매너의 기본 단계로서 어떻게 보면 에티켓은 매너의 이전 단계라고도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기본 단계로서 이러한 에티켓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매너도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겠죠. 왜? 에티켓은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매너를 행할 수 있을까요? 네,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티켓의 어원을 보면 제가 이제 몇 번 그 시험을 보면서 보니까 이 어원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에티켓의 어원은 공정 하원을 훼손하지 맙시다라는 그런 안내파에서 유래가 되었다. 즉 공공을 위한 안내판, 입간판. 공공을 위한 안내판, 입간판의 의미로 고대 프랑스어의 동사인 에티큐어에서 유래되었다.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너는 에티켓의 외적 표현이다. 에티켓의 외적 표현이다. 그래서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편안하게 하려는 행동 방식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배려의 감정이며 마음을 행동으로 형식화한 것이다. 마음을 행동으로 형식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마음에,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행동 방식. 각자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행동 방식을 우리가 매너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닌 독특한 행동으로 상대에게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다. 이제 매너의 개념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지문이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매너를 가장 대표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이거죠. 마음을 행동으로 형식화한 것. 그리고
독특한 행동으로 상대에게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 마음을 행동으로 형식화한 것 또는 구체적인 각자의 행동 방식, 이게 바로 이제 매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너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매너의 어원으로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매너에 대한 어원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올바른 것은 이렇게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매너는 손으로 무언가를 조작하고 움직이듯이 사람이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움직이는 행동이나 습관을 말한다. 자, 이 어원을 에티켓과 여러분 매너의 어원을 구분해서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너의 어원은 5번 이 지문으로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첫 딱 그 개념을 이해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에티켓과 매너의 의미를 제가 책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에티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예의범절 했었죠. 예의범절. 그리고 에티켓. 그리고 매너에 대해서 자,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에티켓과 매너를 합친 게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입니다. 자, 그리고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에티켓은 그렇죠.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그랬죠. 예. 누구나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지녀요. 그래서 이 에티켓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타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죠. 저것도 뭐야? 이런 그 에티켓 하나 제대로 못 지킨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지만 이 매너는 규범적인 것과 당위적인 성격이 아니죠. 아닙니다. 즉 각자가 지닌 독특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화관에서 떠드는 거는 에티켓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어때요? 떠드는 것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크게 하는 것도 에티켓에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매너는 각자가 지닌 독특한 행동입니다. 자, 여성이 차를 탈 때 어떤 남자는 여성을 위해서 차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남성분은 차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차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너는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행했을 때는 어때? 그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매너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에티켓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규범적 당위성을 지니고 매너는 각자가 지닌 독특한 행동 방식으로 뭐 이걸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매너를 행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그 사람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의범절, 에티켓, 매너의 개념까지 한번 숙지를 해봤습니다.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휴대전화 매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대전화 매너도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자, 휴대전화 매너 여기 보시면 자, 1번 상대방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끊는다. 즉 이 말은 상대가 먼저 어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전화를 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나 회의할 때는 어때요? 끄거나 무음으로 해놓는 게 또한 휴대전화의 매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급한 경우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되 발신자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 보낸다. 뭐 정말 어쩌다 가끔 익명의 문자가 또는 익명의 발신 번호 없음 전화가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최대한 어때요? 자신의, 그렇죠? 자신의 그 수신자 이름을 밝히고 메시지라던가 전화를 하는 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매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받을 때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통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상대방이 그쵸 중요한 미팅일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한 업무 중일 수 있고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9시부터 6시 사이에 뭐 업무적으로 전화를 한다고 해도 항상 어때요? 통화를 할 때는 혹시 지금 통화가 가능하신지요? 라고 한번 여쭙는 거는 매너다라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때요? 다 1인 1 그 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제가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정말 휴대전화, 그 전화 매너도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좀 꽤 많아요. 꽤 많다는 걸 좀 느끼는데 가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교재 내용이라던가 시험 관련해서 문의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은 정말 밤에 막 12시 뭐 11시에 전화를 한다던가 또는 그냥 뭐라 그럴까 문자를 보내는데 물론 저는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좀 이렇게 그 휴대전화 매너에서 좀 안 좋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본인 얘기만 딱 해요. 11시, 12시에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딱 본인 얘기만 하고 인사말 뭐 늦어서 늦게 제가 톡을 보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없고 딱 본인 얘기만 하고 보내는 분들이 좀 간혹 가다가 있는데 정말 그거는 큰 신뢰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매너를 스스로가 좀 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휴대전화 매너에서는 이제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었던 게 뭐냐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죠? 전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예, 보통 이제 그 통화음이 5, 6회, 네, 5, 6회 정도 가다가 상대가 받지 않으면 뭔가 지금 받지 못할 상황이구나라고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우리가 무슨 미저리도 아니고 그렇죠? 미저리도 아니고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 거는 신뢰이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자, 콕콕 다시 한번부터 보면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자, 에티켓이란 나와 있죠. 사회생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회생활 딱 나오면 이건 에티켓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그냥 딱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지닌 규범성. 당위성과 규범성을 지켜야 되는 거겠죠. 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생활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건 에티켓이구나. 이거를 꼭 우리가 사회를 그죠? 사회를 사랑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때요? 우리 사회가 질서 있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각자가 이러한 에티켓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 있게 이 사회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에티켓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매너란 타인을 향한 배려의 언행을 형식화한 거. 네, 형식화한 거. 스스로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습관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네, 맞죠? 매너. 그러니까 매너가 딱 나왔을 경우에는요. 형식화, 행동 방식. 딱 이게 나오면 이건 매너구나 하고 딱 여러분이 연계해서 이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너를 대표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네티켓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채팅을 하는 모든 활동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우리가 의미를 하죠. 다음에 공수. 자, 공수란 가장 우리가 이제 공수에 대해서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공수란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며 인간관계에 있어 첫걸음이자 출발점의 성격을 지닌다. 자, 우리가 이건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패싱하고 5번. 예의범절이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자, 예의범절은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의범절의 중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예의와 절차, 이거는 예의범절의 중요 키워드다. 아, 그러면 또 어때요? 모든 1, 2, 3, 5가 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럼 공수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며 인간관계에 있어 첫걸음이자 출발점의 성격을 지닌다. 자, 이건 뭐죠? 바로 이거는 인사죠. 인사. 네, 이거는 인사입니다. 네, 인사. 그래서 인사의 의미를 공수에 넣기도 하고요. 공수의 의미를 인사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뒷장에서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인사의 의미와 공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장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공수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의 의미를 보면 공수는 그쵸, 배려의 기본 동작으로 배려의 기본 가장 그쵸, 기본 동작으로 공손한 자세에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맞잡고 서 있는 자세를 우리가 공수 자세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여 시 또는 정통 배례나 인사 시 또는 공손한 자세로 어른을 뵐 때 하는 손의 모습입니다. 공수는 그죠? 절의 기본 동작으로 모든 행동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을 공수로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바로 이 공수의 의미는 어때요? 스스로가 자신을 낮춘다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공수의 기본 동작을 보면 자, 먼저 공수를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자, 엄지손가락을 엇갈려 깍지를 끼고 자,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를 엇갈려 깍지를 낍니다. 이게 바로 공수 자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그리고 네 손가락을 모아서 포갠다. 이 부분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죠. 시험에서 어떻게 건드려지냐? 네 손가락을 깍지 끼고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네 손가락을 깍지 끼고. 그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기 쉽죠. 엄지손가락을 엇갈려 깍지 끼고 네 손가락은 이렇게 어때요? 모아서 포개. 이게 바로 공수의 첫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가 이제 엄지나 그죠? 배꼽. 그죠? 엄지가 이렇게 배꼽에 닿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소매가 긴 예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팔뚝이 어때요? 수평으로 되게 하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수할 때 이제 우리 그 전통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어때요? 팔을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모습. 그리고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일직선으로 펴니다. 특히 이제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자세. 네, 앉을 때는 남자는 두 다리의 중앙이나 아랫배 그리고 여자는 오른쪽 다리라던가 무릎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앉을 때 남자는 손을 두 다리의 중앙이나 아랫배에 올려놓고요. 여자는 어때요? 오른쪽 다리라던가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둔 부분만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1번과 5번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수 방법은요,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 돼요. 평상시하고요, 평상시. 그리고 이 흉사시. 네. 평상시와 흉사시의 뭐? 손의 위치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끝납니다. 이 공수 방법의 시험에요,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네, 그래서 공수 방법에서는 평상시와 흉사시의 이 손의 위치만 여러분들이 꼭 구별해서 숙지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남자, 여우라고 해가지고요.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포개입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바뀌어요? 손의 위치가 흉사시에 바뀌는 거죠. 흉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 보통 상갓집 가잖아요. 예, 죽은 사람 위해서 이제 절을 하러 갔을 때 상갓집 갔을 때는 이제 손의 위치가 바뀐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제의뢰 있죠. 제의뢰는 우리가 조상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이거를 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흉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갓집에 갔을 때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흉사 때는 어때요? 평상시와는 반대로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고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포갠다. 그래서 평상시와 흉사시 때 손의 위치만 다르다. 그리고 남녀의 또한 손의 위치 다르다. 즉, 첫 번째, 남녀의 손의 위치는 다릅니다. 남녀의 손의 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남자, 여우, 평상시에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는 흉사시의 손의 위치.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사예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예절 보면 자, 인사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인사는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어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인사라는 거죠. 아까 우리 그 공수할 때 이 의미가 오답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 인사의 의미 이 1번은요. OX형 또는 연결형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사는 4번에 보시면 읽어보시고요. 4번에 보시면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외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또 인사는 그 행동,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인사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뭔가 경계하고 있던 마음이 스르르 열어지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연관지어서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의례적인 상호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인사는 이제 서비스맨에 있어서 인사는 고객에 대한 환영과 봉사의 정신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 시험에서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에요. 자, 인사는요, 우리가 이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많이 전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 인사의 의미는 바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서비스맨에서의 인사다. 라는 거를 꼭 숙지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의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인사의 시기.
제가 하는 내용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꼭꼭 어디를 집어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인사의 시기에서는 이 빨간 부분이 있죠? 제가 빨갛게 해놓은 부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도 됩니다. 자, 30보 이내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30보 이내에서, 뭐 가끔 시험에서 뭐 50보 이내에서 또는 뭐 10보 이내에서 이렇게 숫자를 좀 틀리게 내는 경우를 봤는데, 자, 30보 이내예요. 30보 이내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무슨? 6, 8보. 예,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6, 8보. 예, 6, 8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책방에서 갑자기 만났을 경우에는 어때요? 즉시 인사를 건넵니다. 예,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이제 복도에서 상사와 마주칠 때는요, 멈춤 없이, 예, 그냥 가면서 한쪽으로 비껴서서 인사를 건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멈춤 없이와 멈추어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상사를 누구와 함께? 외부인. 네. 외부인과 함께 복도에서 마주쳤을 경우에는 멈춰 서서 인사를 건넨다. 두 개, 4번, 6번 구별해서 이해를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이동 중에 인사할 때는 신속히 상대방이 앞으로 가서 정중히 인사를 건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앉아서 인사를 건넬 경우에는 머리를 너무 숙여서 어때요? 이 얼굴 표정, 네, 얼굴 표정이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는 어때요? 밝은 표정과 함께 인사를 건네야 됩니다. 공식이죠, 공식. 다음에 8번. 예, 최근에 이 8번이 시험에서 자주 건드려지고 있는 지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인사를 할 때 만약에 계단 아래에, 그죠? 계단 아래에요.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얼른 내려가서 그 상대 윗사람 앞에서 인사를 건넵니다. 가끔 시험에 계단 아래에 아래에 만약에 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를 건넨다. 라고 이렇게 몇 번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아니죠. 얼른 그 상사 계단을 내려가서 상사 앞에서 인사를 건넵니다. 8번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이제 네 개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크게 인사는 목례, 목례, 그러니까 목이죠. 눈으로 하는 보통 이제 인사죠. 이렇게. 눈으로 많이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네, 양례는 이제 15도로 숙여서, 15도 정도로 이렇게 숙여서 하는 인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례는 30도 정도, 30도 정도로 이렇게 숙여서 하는 인사. 그리고 정중례는 이제 45도 정도로 숙여서 하는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례를 할 때는 이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상황이죠. 어느 상황에 따른 인사법,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목례는 전화 통화 시에, 우리가 보통 전화 통화하고 있죠. 전화 통화할 때 이제 보면 이렇게 인사를 건네잖아요. 전화 통화할 때. 그리고 이제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 자주 마주치는 경우, 그리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목례로 인사를 건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례는 여기 보시면 15도 정도로 기울여서 하는 인사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하는 인사를 많이 하죠. 자, 이때는 뭐냐면 여러 번 만났을 경우에요. 상사나 손님을 여러 번 만났을 때, 그리고 동료나 친한 사람일 경우에는 또 양례를 건넵니다. 특히 양례는 이 부분, 제가 빨갛게 해놓은 부분이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죠. 자, 실내나 통로 또는 엘리베이터처럼 어떤 협소한 장소, 좁은 장소, 협소한 공간이라던가 또는
화장실 같은 무슨 공간? 사적 공간이에요. 네. 화장실 같은 사적 공간에서는 이렇게 양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상사를 마주쳤을 경우에는 어떤 인사를 건넬까요? 상사예요, 상사. 화장실에서 상사를 마주쳤다? 자, 화장실에서 상사를 마주쳤다. 그럼 무슨 인사를 할까? 참 헷갈리죠? 자, 이때는 뭐냐면 화장실, 장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 화장실이니까 당연히 뭐죠? 양례를 하는 거죠. 네, 양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화장실에서 고객을 맞추셨다? 이것도 양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장소에 포커스를 둬서 지금 정답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사적 공간 또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이렇게 양례를 한다. 그리고 상사가 주최하는 회의라던가 면담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양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보통례 보도록 할게요. 보통례. 자, 보통례는 보통 우리가 보통례 같은 경우는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상황이라던가 어느 장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보통례에는 이 부분 기억해 두세요. 어느 상황, 어느 장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보통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례는 윗사람이나 어른, 고객, 상사에게 하는 인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윗사람, 어른, 고객, 상사에게 한다. 또 이제 어떤 때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통례를 합니다. 다음 정중례 보도록 할게요. 정중례. 자, 정중례는 이제 가장 정중한 인사로 여기 보시면 예식 때 있죠. 상견례 때 하고요. 그리고 아주 큰 어른을 뵀을 때 우리가 정중례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과를 할 때 손님에게 고객에게 감사와 사과를 할 때 시험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정중례는 고객에게 사과를 할 때만 한다. 아니죠? 감사할 때와 사과할 때, 그것도 맞이할 때와 배웅할 때 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감사와 사과, 맞이와 배웅을 할 때 뭐를 한다고요? 정중례를 한다. 다음 이제 VIP 고객이나 또는 직장의 CEO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정중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종교적인 행사라던가 그리고 국빈이라던가 국가 원수에게 우리가 예를 갖추기 위해서도 이 정중례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에 따른 인사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또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콕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측방이나 갑자기 만났을 때는 뭐 한다고 그랬죠? 즉시 인사한다고 그랬죠? 즉시 머뭇거린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다음 상대와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몇 보 이내에서 준비한다고 그랬죠? 30보 이내에서 준비한다고 했죠? 30보 이내에서 준비한다. 다음 이동 중에 인사 시 신속히 어때요? 상대방의 앞으로 가서 인사를 건넵니다. 다음에 이제 상사와 방향이 마주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몇 보? 6, 8보라고 그랬죠? 6, 8보. 그냥 여기 내가 이걸 다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30보, 6, 8보 이렇게 숫자만 좀 급하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에서 정중히 인사를 건넨다? 아까 제가 뭐랬죠?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얼른 내려가서
얼른 내려가서 그 앞에서 면전에서 인사를 정중히 건넨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공수 자세 볼게요. 공수. 자, 그러면 이제 공수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두 손의 손가락을 나란히 깍지 끼고 앞으로 모은다. 자, 보세요. 두 손에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나란히 깍지 낀다는 거죠. 이거죠. 아까 제가 이거라고 그랬나요? 이거는 틀린다고 그랬죠. 엄지를 엇갈려 깍지 끼고 내 손을 모아서 포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틀린 거죠. 두 손의 손가락을 나란히 깍지 끼고가 아니라는 거. 자, 다음 2번 보시면 평상시 남자는 자, 왼손이 위이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이다. 남자, 여우. 자, 평상시에는 남자, 여우 맞죠? 남자는 왼손이 위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다. 자, 공수법은 당연히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어때요? 평상시와 흉사시가 다르죠? 손의 위치가 다르다고 했죠. 다음 두 손에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서 편 다음에 어디요? 아랫배에 모아 포갠다고 그랬죠? 5번에 보시면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어때요? 최대한 일직선으로 펴서 공수 자세를 취합니다. 네, 이 자세. 여기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제 전체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수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봤고요. 또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